안녕하세요. 파란두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솔루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물려 있죠. 이 유기적으로 물려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ALM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의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의 그 생명 주기를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한 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관리형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솔루션을 만들면 동일한 솔루션을 배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거의 한꺼번에 유사한 형태로 받아서 조금씩 고쳐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쓸 수가 있게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좀 변경이 생기면, 그러니까 테이블에 변경이 생기면 각 테이블을 하나하나 애플리케이션마다 또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테이블만 고쳐주면 나머지들이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나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쓸 텐데, 왜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쓸 거냐면, 이번에 핸즈온에서 어, 파워 페이지를 만들어 쓰려고 하는데, 각 테이블을 구성하고 구성한 테이블과 연계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미리 솔루션으로 세팅을 해두면 어, 그 테이블을 만들고 뭐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즈온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해서 쓰게 만들려고 이번에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 곧 있을 글로벌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에서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파워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으로 이동을 하면 솔루션은 파워 앱스에서도 가능하고 파워 오토메이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여기 솔루션 있죠? 솔루션을 만들어 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에서는 자원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주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주기로 해서, 자, 그 솔루션을 새로 만들면서 표시 이름을 스몰 라이브러리로 하겠습니다. 표시 이름은 스몰 라이브러리고, 솔루션의 내부적으로 되는 건 이렇게 떼어지고, 게시자는 디폴트를 따르도록 하고요. 따로 특별히 뭐 추가 옵션으로 만들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하나 생성돼요. 빈 솔루션이 생성되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 도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스몰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스몰 라이브러리 만들어지면 우리가 활용할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거죠. 행과 열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만들 텐데, 테이블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이름은 bookInfo라고 하고요. 기본열은 네임이 아니라 책 제목이기 때문에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저장 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는데요. 잠시 이제 이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환경이 PP 핸즈온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파워 플랫폼 핸즈온. 이것도 파워 플랫폼 핸즈온으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많이 다르면 다른 환경에 있는 걸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핸즈온 한다거나 스몰 라이브러리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저기 환경은 또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환경은 여기 파워 플랫폼 어드민 페이지가 있어요. 관리센터로 이동을 하시면
환경을 만드시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때 뭐 이렇게 환경 이름 이런 PP 핸즈온 이런 이름을 넣고 중요한 건 지역이 아시아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또는 일본어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국 있다고 나 한국 갈래를 가시는 순간 파워 페이지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파워 페이지를 하실 수 없는 건 제가 약간의 광고를 하자면 여기 우리 파워 페이지 사용자 그룹이 있거든요. 한국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예, 파워 페이지랑 파워 앱스 포털이라는 지금 혼동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1월 14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한국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기 사용 가능 지역을 봐보시면 네, 한국은 없죠.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만 가능합니다. 파워 페이지는 다이나믹 365 마케팅에 포함된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파워 플랫폼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보시면 파워 오토메이트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 앱스 포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나오죠. 파워 앱스 포털은 안 나옵니다. 파워 앱스 포털이 파워 페이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시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뭐 보시면 이렇게 파워 페이지의 커뮤니티에서 유저 그룹을 들어가시면 막간 광고입니다. 한국 있으니까 예,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고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질문하고 배우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환경 선물 라이브러리 다시 돌아가서 여기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3개의 더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 15, 16, 17, 18개 테이블 컬럼이 열이죠. 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그 값을 입력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클립이라고 하는 CLIB라고 하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웹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도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려볼 수도 없고 소위 말하는 데스크탑 같은 형태의 운영 컴퓨터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웹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웹으로 올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도서 정보를 검색을 한다거나 뭐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상호 대차라고 하는 다른 도서관과 뭐 서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MS에도 있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컴퓨터가 거의 서버처럼 사용되는데 업무용 컴퓨터의 사양이 이렇게 높지 않고 보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워 페이지를 이용해서 웹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되어진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걸 이제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도 사용자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고쳐서 쓰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서관이면서도 도서관 자체의 웹사이트이기도 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한 그런 파워 페이지 그런 것들을 파워 페이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이번 주제를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은 여기 꼭 있는데 꼭 필요한 것부터만 하고 이 전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명, 저자, 분류기호, 저자기호, 등록 필수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컬럼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ISBN으로 도서를 검색해 오려고 합니다. 도서를 일일이 한 사람이 쳐서 넣으면 휴먼 에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치다가 오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잘못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ISBN은 이미 검증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옛날에 인터파크에서 API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등에서 API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도서를 등록을 할 때, 그 다음에 처리를 할 때 ISBN만 딱 찍으면 도서 관리가 쉬워지니까 ISBN은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서명, 책 이름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솔루션은 관리형은 외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비관리형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unmanaged solution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표시 이름은 서명은 우리가 했으니까요. 저자 author라고 했습니다. 영국식은 이렇게 쓸 텐데 네. 저자는 텍스트가 될 테고요. 필수라고 했으니까 필수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한글로 적으면 여기 author가 적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표시 이름을 영어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컬럼을 등록을 할 거예요. 출판 연도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Publication date 출판 연도 데이터 형식을 날짜와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날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으로만 해두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price 가격은 통화로 하겠습니다. 통화는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 때 통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KRW 코리안 원으로 가격감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입력해야 될 것들은 제가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테이블에서 맞게끔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식에 기본적으로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도서 등록이라는 양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폼이죠, 폼. 표시 이름은 입력 도정보 입력이라는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제 들어가 있죠. 얘가 아이디처럼 이렇게 이식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옆에서 긁어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저장 게시. 그리고 돌아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테이블로 가면 북 인포 역시 클릭을 하면 게시가 있습니다. 얘를 게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서 이 테이블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래서 이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표시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비관리형이죠. 네, 여기도 비관리형입니다. 비관리형이라야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솔루션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딴 데서. 그래서 이 솔루션을 누르면 내보내기를 하고 내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쓰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파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에이트 사이트가 나오죠. 사이트를 만들 건데 우리는 블랭크로 만들겠습니다. 스몰 이 보시는 것처럼 참 한글로 치면 레터만 된다고 하는데 한글은 글자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스몰 라이브러리 핸즈온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스몰 라이브러리 핸즈온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done을 누르면 됩니다. done을 가끔씩 눌러놓고 나면 이렇게 이 환경에는 뭐 이렇게 저기 뭐지 사이트가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하루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현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만들어질 때가 기다리시죠. 뭐 보통 맨 처음 할 때는 한 1시간 40분, 뭐 40분, 1시간 이 정도 걸릴 때가 있고요. 한 1, 2분 만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1초 전에 나왔다고 되어 있고 사이트를 가보면 미리 만들었던 사이트를 가보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 헤더를 일단 바꾸시죠. 이미지는 헤드폰을 끼고 있는 원숭이인지 강아지인지 도서관 이름을 두루미 작은 도서관 뭐 스타일을 할 수 있으세요. 뭐 폰트는 어떻게 할 거냐, 사이트 내비게이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거냐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양식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양식을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book info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리고 폼으로 가보면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게 폼을 넣어보고요. 어떤 테이블을 쓸 거냐? 북이었죠? 북 인포를 쓰기로 했고요. 서식은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거 도수정보 입력. 데이터는 이 폼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거다. 제출을 하면 메시지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캡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뭐 들어온 사람들한테 캡처는 넣지 말자, 로그인한 사람들한테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어태치먼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어태치먼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주면 외부에서 아까 전에 어나니머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익명 사용자들이 업데이트 저기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만 그 MS 폼즈에서 사용하는 폼은 외부 사용자가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첨부 파일을. 제가 안 썼군요. 저장을 안 했군요. 그래서 하고 이거 저장을 하면 됩니다. 네,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폼에 대해서 퍼미션을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트 비짓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테이블 퍼미션을 누르면 테이블 퍼미션을 새로운 허용할 수 있는 걸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익명 사용자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익명 사용자들을 위한 그냥 일반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유저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반 표현이 와서 전역근자로 볼 수 있게 해주자. 보조는 이렇게 해드릴게.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익명 사용자한테 유저라는 걸 배당을 합니다. 아무한테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익명 사용자 아무나 와서. 기본적으로 어드민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어드민 어드민은 이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뭐 추가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어드민이라는 이름의 사용자한테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세이브.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닫고요. 이 페이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열어보면 안 열리죠. 이거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들어갈 때 네가 이렇게 조직을 대신해서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조직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없는 조직에 제가 짱이니까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권한이 없다고 나오죠. 난 권한이 있는데 이때 사이트 가셔서 셋업 설정에 가셔서 사이트 디테일을 쭉 보시면요. 이거 이제 뭐 전환을 하는 거고 공개하고 사이트 볼 수 있는 거를 그냥 퍼블릭으로 고치고 나면 이거는 특정인들에게 프라이빗 상태에서 특정인들에게 할 때 이게 활성화됩니다. 보시면 프라이빗으로 돌리면 누구한테 보여줄래? 요 사이트랑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세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조금 전에 제가 안 보였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제 퍼블릭으로 돌리고 나서 접속을 해보면
미리 제가 약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동기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걸리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 개발자 계정을 쓰고 있어서요. 이 개발자 계정을 쓰고 있거든요. 두루미 온 마이크로소프트.com. 개발자 계정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잔뜩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멀티 계정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제 여기 그 브라우저를 자기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쓰고 있는데 브라우저를 맞춤형으로 쓰시는 건 되게 좋아요. 이런 사이드바도 맞춤형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적절한 권한이 없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요. 테이블 퍼미션도 다 있으니까 여기 뭐 경고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은 외부 사람도 볼 수 있다. 괜찮습니다. 봐도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면 에너미스 롤은 테이블 퍼미션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라고 하는데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허용을 했어요. 퍼블릭으로 볼 수 있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인증 관련된 게 있는데요. 네.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스에서 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싱글 사인온이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는데 어, 카카오나 이런 거는 없네요. 네, 카카오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뭐 따로 나중에 또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걸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그 라이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사이트 체크를 누르면 사이트 방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오죠. 17개 패스했다고. 참 참고로 이 시간이 1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팅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 솔루션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대 설정을 변경을 안 했습니다. 시간대 설정을 변경을 안 하면 이게 파업시간 차이 나네요. 그리고 뭐 라이선스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할당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라. 하고는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트를 트라이얼에서 프로덕션을 할 거냐? 컨버트 안 할 겁니다. CDN을 써서 이렇게 사이트가 좀 더 빨리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도메인.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이트는 MPP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주소가 있다면 그 사이트 주소를 쓰실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걸 깜빡 착각을 했는데 요 서식이 작성이잖아요. 리드 올리가 아니라 작성이기 때문에 작성 권한도 줬어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작성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어야 됩니다. 테이블 자체 양식이 우리가 세팅을 할 때 폼을 세팅을 할 때 새로운 레코더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까지 줬어야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냥 리스트 가져오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관계없이 프리뷰를 돌리면 어나니머스인 사람에게는 크레이트를 줘야 됩니다. 크레이트 권한이 없으면 이 크레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권한이 없다고 뜨죠.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세팅까지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팅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안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루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했고 왜 솔루션을 쓰는지, 솔루션을 써서 솔루션에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칼럼을 어떻게 구성하고 칼럼 구성할 때 그 속성별로 뭐 날짜는 날짜, 그 통화는 통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파워 페이지를 만들고 파워 페이지에서 그 테이블을 가져오고 테이블에 있는 양식도 가져와서 게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다시 광고 말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기 파워페이지 유즈그룹 코리아를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끝입니다.